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을 접어달리며 날카로운 검을 바람처럼 휘둘러 천하를 가르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알며 흥미로운 역사를 잔뜩 해주는 것이 도사의 일이다. 도사님이 자세히 알려주는 기똥찬 옛날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노라. 강령하십니까? 대한국대학교 유생 여러분. 목요일 낮마다 당신과 마주할 도사 김보경이라 합니다. 이 차림새로 맞이하는 것은 처음이죠. 낯설고 새로운 이름에 화들짝 놀란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도 필요하다지만 냇물처럼 흐르는 야속한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용하지 않으니 바람보다 부드럽게 빛보다 빠르게 도자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자기는 도사님이 자세히 알려주는 기똥찬 옛날 이야기의 준말인데요. 지루함과 재미없음의 상징이던 역사를 보다 현대적인 감수성으로 유쾌하게 전달하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과거에 살아낸 수많은 삶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는 라디오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는 그 시기가 언제든 항상 웃음과 눈물을 주기 마련이니 유생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필히 닿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도포자락의 진덩이는 내려놓고 이 도사와 잠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떻겠소? 첫 번째 이야기 보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극 꽤나 봤던 분들이라면 유배에 대한 전형적인 인상이 있죠. 다 풀어헤친 머리에 고문당한 흔적, 먼지 묻은 흰 삼배옷을 입은 죄인이 나무로 만든 옥에 갇혀 짐승처럼 수레로 호송당하는 장면을 주로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놓고 판타지라는 사실. 오늘은 조선시대의 유배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들에 대해 파헤칠 테니 이 도사의 말에 열심히 귀 기울여주세요. 사실 유배는 셀프였습니다. 네? 단무지나 물 정도가 셀프로 할 수 있는 거지 뭔 유배가 셀프냐고요? 조상님들은 그걸 실제로 해내셨습니다. 식비와 교통비, 마지막으로 숙박비까지 자신의 가산으로 해결해야 했던 죄인들은 가세가 기우는 바람에 집안이 폭삭 망하기도 했죠. 있는 것은 단촐한 짐보따리와 나약한 두 다리뿐이었던 죄인들은 유배지에 도착하는 것부터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중간에 도망갈 수도 있지 않냐고요? 매번 지역의 관아에 들러 자신이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했으니 도망은 아주 극락에서나 일어날 일이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유명한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 인데요. 돈과 명성이 있는 자가 유배를 가는 경우 이 셀프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학자나 고위 관료는 호송관이 따로 붙여졌으며 수많은 선물과 걱정을 받기도 했죠. 실제로 형조판서 윤양래는 유배를 가던 도중 너무나도 많은 선물을 받아 짐을 실은 말이 주저앉고 말았다는 그런 아주 어이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미 떠날 유배길에 쌀 한 톨이라도 보태려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였다고 하니 참 모순된 광경이라고 볼 수 있죠. Move stupid like it's your birthday. This is how we celebrate, man. Yeah, get em. Yeah, sunglass, 목걸이, 금이빨, 아이스크림, 내 스타일, 눈부셔, 알잖아, bad. 몰려다녀 고리 메두사 너는 다 나보면 돌처럼 굳는다. 안 친한 녀석들 숟가락 치워라. 꿀빨면 돈 번다, 돈 벌어, 돈 벌어, honey bands. 해가 저물 때, 쇼는 시작돼. 불처럼 뜨겁게 몸이 달아올라. This is how we celebrate. 팝대 champagne 벌처럼 가볍게 높이 날아올라. 우리들은 birthday다 birthday 좀 달려줘. 우리들은 birthday 꿀빨대처럼 wham 우리들은 birthday다 birthday 좀 달려줘. 우리들은 birthday 다 같이 꿀빨로 가자. 조명은 어둡게 네 몸은 뜨겁게 불태워 내가 너의 불씨가 돼줄게. Welcome to Neverland. I'll be your Peter Pan. 외로운 사람들 끼리 위로해. Where are we now? I don't know, no. 해 뜰 때까지 let's go, go. 우리는 밤에 피는 go. 다 같이 발을 굴려 해가 저물 때 쇼는 시작돼. 불처럼 뜨겁게 몸이 달아올라. This is how we celebrate. 팝도 champagne 벌처럼 가볍게 높이 날아올라. 우리들은 birthday다 birthday처럼 달려줘. 우리들은 birthday 꿀빨대처럼 우리들은 birthday다. 사실 유배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치의 중심지인 한양에서 멀리 두어 일종의 고립을 시킨 것이죠. 한평생 글을 읽고 정치를 공부하던 조정의 대신들에게는 아무리 선물과 걱정을 받는다 해도 유배는 커다란 형벌로 다가왔을 겁니다. 더 이상 왕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배지에서 죄인들은 복귀만을 도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때 유일하게 죽음만을 꿈꾸었던 한 남자가 있는데요. 그가 도대체 누구냐 하니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모두 경험해본 위대하고도 고독한 남자, 바로 광해군입니다. 영화 광해를 보신 분들은 광해군의 굴곡 많은 인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임진왜란을 온몸으로 겪은 전쟁 영웅이 되었고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에 왕이 되었죠. 하지만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폐위되고 강화도로 아주 외롭고도 고독한 유배길을 떠나게 됩니다. 광해군은 정말 조용하고도 암담하게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복귀를 노리던 세력들이 모두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밥도 먹지 않고 벽을 보며 울었고, 가족들이 모조리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는 오로지 삶이 멈추기만을 기다렸죠. 하지만 그의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광해군은 꽤나 장수한 편에 속합니다. 같은 폐위 동기인 연산군이 30에 죽은 것과 비교하면 70을 맞이하기 직전에 죽은 광해군의 삶은 상당히 긴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사실 광해군의 장수 비결은 조선 제16대 왕 인조입니다. 네?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왕 아니냐고요?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강화도 유배지에서 광해군을 모시던 몸종이 그를 몹시 깔보고 무시했다는 수많은 야사가 전해질 정도로 광해군은 고립된 삶을 살았지만, 인조는 광해군의 갓이 다 망가지자 새갓을 특급 배송으로 보낼 정도로 그를 챙겼거든요. 광해군과 다른 왕이 되겠다는 인조의 다짐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광해군의 고독한 강화도 미니멀 라이프는 그렇게 길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병자호란에서 패배한 인조는 청나라가 광해군을 복위시킬까 두려움에 떨며 광해군을 제주도로 보내버리거든요. 두 번째 유배길을 떠나던 광해군은 시 하나를 남깁니다. 고국이 무사한가 망했는가, 소식조차 끊어진 지 오래. 안개 자욱한 강물결, 외딴 배에 누웠구나. 광해군의 외로움이 그대로 묻어나죠. 그렇게 광해군은 제주도에서 파란만장한 67년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유배지에서의 아주 조용한 죽음이었어요.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나는 슬픔에 갇혀서 외로운 해변을 거닐고 있어. 기나긴 하루를 버티고 있어. 조용히 널 생각하면서. 변한 건 아무것도. 내가 원했던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아름다운 시간들. 하지만 모든 게 헛된 바람들. 나에게 남은 건 너의 향기뿐. 숨을 쉬며 차오르는 너의 모습을 난 어쩌지도 저쩌지도 못하고 바람이 불기만 기다려. 변한 건 아무것도. 내가 원했던 건 서로에 대한 이해
한국인이라면 핫플레이스에 누구보다 관심이 그득하죠. 맛집 해시태그를 찾는다거나 블로그 후기를 본다거나 핫플레이스에 대한 집념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런데 유배지도 핫플레이스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곳은 바로 평화의 섬 제주도입니다. 사실 제주도 유배형이라 함은 관리들에게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데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유배인들은 자신의 과거 지위를 앞세워 잘난 척을 하기보다는 제주도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살기를 원했죠. 평생 글쓰고 공부한 양반답게 학자의 기질을 10분 발휘하여 제주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도 했습니다. 문화를 발전시킨 제주도 유배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추사 김정희와 다산 정약용이 있는데요. 추사 김정희는 1840년 유배되어 인생의 후반기를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추사 김정희의 집에 책을 짊어지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장날같이 몰려들어 인문이 크게 개발되었다 하니 어찌 보면 추사 김정희의 유배는 제주도 유생들에게 실학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겠네요. 다산 정약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유배지에 도착한 정약용을 무시하고 배척하였으나 점차 그의 진가를 알아보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네요. 유배까지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다니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죠. 유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조선에서 나 공부 좀 한 사람이야 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유배를 갔다 와야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는데요. 실제로 15세기에서 16세기 관료들 중 약 23%의 사람이 유배 경험자였습니다. 4명 중 1명은 무조건 유배를 갔다 온 꼴이죠. 생각보다 유배는 성리학자들에게 필수 관문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관료 시스템이 대굴대굴 잘 굴러가던 시기, 바로 세종대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인데요. 이때도 유배는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인간들 갈아 넣어 백성들 살기 편한 곳 만들기에 혈안이던 세종대왕은 관리들을 어떻게 해야 더 똑똑해지게 만들어 마구 굴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유배. 황희와 김종서를 냅다 유배 보낸 세종대왕은 유배지에서 넓은 세상을 보고 돌아와 더욱 선장한 그들을 데리고 수많은 업적을 남기죠. 세종대왕은 유배를 일종의 체험학습으로 사용한 거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상사로 만난다면 아주 끔찍하겠네요.
go right to top 미지근한 일상 속에 준비한 팩 No matter 그 정도면 병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 자만 말고 따라와도 돼 Work calling 지워 아이콘 이런 아이콘 이런 내가 철이 없다 해도 이미 반쯤 넘어온 것 반올림에 올려 일요일처럼 해지고 숨던 눈을 번져 그때마다 놀라 넌 그때 매번 말해 나 그때 난 또 골라 여기저기 가자 Alright 저 느낌 Alright 파란색 배경이면 어디든 너와 나 둘이 손 꼭 잡으면 어디든 너와 나 하나 baby 둘이서 원하는 대로 baby 어디든 어때 쓰다듬어 네 상처난 마음은 내가 너의 좋은 아이디어 네가 좋은 이유가 백만 가지니까 절대 슬프거나 우울에 빠지지 마 어디로든 나와 함께 가자 파란색 배경에서 떠있는 너와 나 바람 타고 흐르는 구름들 같이 아무도 모르게 높이 멀리 날아가고픈 대로 파란색 배경이면 어디든 너와 나 오늘 함께했던 첫 번째 도자기 다들 가벼이 즐기셨길 바라며 다음 주에도 우리네 다른 마음을 스치고 갈 작은 춘풍으로 돌아올 터이니 나를 잊지 말고 꼭 이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조혜성, 기술 이재선, 진행의 김보경이었습니다.